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할 주제는 밀리의 서재입니다. 사실 뭐 도서관 이제 갈 필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갖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과정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점이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상당히 밸류에이션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극히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동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 3분기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계속해서 분기 대비해서 성장하고 드디어 3분기에 또 흑자 전환도 진행이 되고 올해 내내 해서 2022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적자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올해 흑자로 해서 크게 좀 진행이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컨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구독자 베이스 영업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지되다 어느 정도 가면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나면서 또 조정의 이슈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B2B, B2BC 뭐 이쪽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요. 자, 추가적으로 보면 주가가 더 하락을 할까? 올라갈 부분이 더 많을까? 제가 볼 땐 업사이드가 더 훨씬 더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PO 신규로 진행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자기들이 발표한 예상 리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던스가 있는데 그 실적을 미치지 못해서 공모가보다 마이너스 50%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자주 존재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 쪽이 더 훨씬 더 유력해 보인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드려보고요. 저는 뭐 길게 보고 간다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한번 시장에서 포커스 받을 만한 내용들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자, 3쿼터 생각해 보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이 편인데요. 2021년은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증가하는 폭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도 성장을 하고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글쎄요, OP 마진 하고요, 매출액 부분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매출액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신사 제휴라든지 기업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늘어날 거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 동사 같은 경우는 B2, BC 뭐 이쪽 부분이 상당히 크게 또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료 구독자 수가요, 해마다 꽤 많이 증가해서 올 3쿼터에 6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내년도 목표치가 거의 이제 100만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 부분은 뭐 가봐야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유료 구독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익성이 늘어난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바로 여기 B2BC 부분, 이쪽 부분하고 B2B 부분에서 크게 성장을 한다. 아무래도 기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 직원들한테 많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좀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의미가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거 구독 비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처리해 줄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뭐 책을 또 보고 자기 개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또 어쨌든 B2BC 매출 성장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통신사 제휴 고객수 늘어나고요. 복지몰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A 회사는 복지로 다 해주는데 B 회사는 복지로 안 해준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은 레벨이면 다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노조하고 관계 속에서 많이 진행될 거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성장하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익률 자체,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20%에 육박한다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덴티움 관련돼서 하면서 OP 마진에 대해서 35%, 40%만 육박한다고 했는데 20%도 대단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5%뭐 이 정도 수준 나와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9,900원 정도 그 서비스 구독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20%는 영업이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느냐,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느냐, 결국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수급이 싹 쏠리기 시작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기대해 보는 것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통신사하고 제휴해서 나가는 비즈니스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 기업도서관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15만 권에 해당이 되는 물량이니까요. 이 물량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점점 아마 이런 쪽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누가 요즘 자리에 앉아서 책 보고 그럽니까? 대부분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 자유롭게 넓은 공간 이런 곳에서 이어폰 끼워가면서 이렇게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첨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처럼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야,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상상해 내다 보면, 앞으로 더군다나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복지도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 그 가치가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거죠. 뭐 어차피 책 사는 것보다 저게 더 훨씬 더 유리할 테니까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원가 베이스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 정도가 영업이익 부분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그거 떠나가지고 지금 YY 대비 성장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도 17%, 매출은 27% 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초기 시장이니까 매출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지금 콘텐츠 기업이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모자금도 가지고 있어서 차후에 또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M&A에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 공모가 23,000원 이보다 상당히 낮은 구간이다. 지금 원래 PER 지금 2024년도 현재 11, 예상치가 그렇잖아요. 지금 11배 정도 되는데 이거보단 조금 더 투자 매력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전고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적정하게 그래도 공모가보다 높은 거 그러니까 지금 한 19,000원대니까 23,000원만 가더라도 수익성은 괜찮고요. 거기에 조금 더 올라가줘서 한 25,000원, 6,000원만 가져도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주식 투자 수익률은 기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 다운사이드가 많지 않은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주식을 살 때 일단 싸게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사이드가 리스크가 높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 대입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인데 자 그동안 2021년도까지는 적자였다가 2022년도부터 흑자를 전환해서 이제 뭐 상장까지 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자, 그러나 2023년도부터 확실히 달라진 영업이익률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역시 올해보다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더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 유지가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개선이 되는 거죠. YY 대비해서 한 20에서 15%이 정도 충분히 성장할 것을 예상하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기업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주가한테도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많이 살펴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상장 초기에는 지금 4만 원 막 이렇게 막 고점 막 이렇게 올라가서 5만 원 넘게도 간 적이 있긴 하잖아요. 이건 없던 걸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매물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보면 공모가가 23,000원 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저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 이상 부분. 그래서 이제 3만 원은 넘기기 조금 어려울 듯 하고요. 왜? 요 구간에 들어오면 또 매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요 구간 안에서 오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들어있는 뭐 물량은 많지 않으니까 한번 땅 터지면 사실 뭐 수급이 쏠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주가가 뭐 한 5천 원 정도 올라주는 것들은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서 이 소식을 알고 접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슈화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땐 이 정도 실적까지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25,000원 이상만 보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런 것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IPO 후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항상 매수해주고 공략해주는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이 좀 가치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4분기 실적 테이블 나오게 되면 거의 확실해지는 거니까 저주가 수준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건 그 4분기 실적 시즌까지 확인해 보면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달 안에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 내리셔서 좋은 투자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